안녕하십니까. 회사법, 주식 일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옛날 건데,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 겨냥, 즉, 샘플인데, 여기 보면 금 5천원정이 있죠. 이게 액면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5천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회사의 뭐 상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화면이 좋지 않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주권 기재사항, 주권의 어떠어떠한 이게 지금 주권입니다. 그래서 주권의 어떠어떠한 기재사항을 적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샘플로 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식. 여러분들 우리 주식이라고 할 때는 그냥 그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재 뭐 거래되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전 시간에 보다시피 주식 자본이라는 건 어떻게 하겠죠? 주식은 한 주의 액면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식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총수, 그게 바로 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구성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가 5천원짜리면 5천원 곱하기 발행된 주식 수에 따라서 자본금이 정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주주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의, 예컨대 단독 주주권이라든가 소수주주권, 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 여러 가지 경우에 주주권에서 지위를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본의 구성 단위로서의 주식이 있는데, 첫 번째 균등한 비례적 단위. 자, 이거는 뭐냐면 주식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1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10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의결 건수가 100개씩 있는 게 아니고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의결권이 100개, 그다음에 1000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의결권이 1000개, 이렇게 어떤 주주 간의 차별 대우를 받는 거죠. 그것은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차별이 아니라 차등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유 주식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 주식과 자본과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다. 주식 액면 금액이다. 현재 우리 상법상 이 주식은 100원 이상입니다. 근데 예외로서 이 상한 주식의 상환과 이 이익 소각의 경우, 그 다음에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 소각의 경우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나중에 배웁니다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자,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 되려면 주식수가 만주야 되겠죠. 5천원짜리 하면 만주 곱하기 액면가가 5천원 맞나요? 그러면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원래는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주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외로 된 게 뭐냐면 자본금이 많고 이게 적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컨대 상환 주식의 상환. 자, 상환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 상환 주식 기재가 여기 예컨대 상환 주식이 몇 주가 있냐면 1000주가 있습니다. 그럼 9000주는 보통주라고 합시다. 9000주는 보통주고 상환주가 1000주입니다. 곱하기 5천원 곱하기 5천원. 그래서 자본금은 똑같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한주시라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상한주시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으로서 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자, 회사의 자본금 5천만 원 중에서 1000주기 때문에 5천원이면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을 자본금에서 빼가지고 이 1000주를 회사가 사버리게 되면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자본금하고 똑같이 변동되는 거죠. 근데 이때 자, 회사의 시계는 이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이만큼 있고, 자, 준비금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익도 있고요. 이익잉여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으로 이 주식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따질 때는 회사의 자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본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익 같은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이 이익으로서 이 주식을 사버리기 때문에
이 자본금은 500만 원에 대한 줄어든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본금이 더 많게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익소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방금 말한 것처럼 주식이 예컨대 만주 곱하기 5천원 해서 5천만 원인데 이거를 주식으로 이익소각 해버리는 거죠. 이익소각 또는 정관의 규정에 한 주식소각 이런 경우도 회사의 이 자본이 아니라 회사에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이거를 이 중에서 일부를 소각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컨대 여기서 1000주를 소각해버리면 9000주만 남아있잖아요. 9000주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5천원 하게 되면 4500만원 물론 4500만원 4500만원은 4,500만원짜리 있기 때문에 4,500보다는 5천만원짜리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야기는 자본금으로 주식수를 없애는 게 아니고 자본금이 아닌 뭘로 이익으로 이런 거를 주식을 소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고 주식을 단위 미만, 한 주 미만으로 쪼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0.1주를 갖고 있나 그런 건 아니고 1주면 1주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1주를 여러 사람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A, B가 공유를 할 수는 있지만 한 주를 뭐 쪼개가지고 0.1주를 가지고 있다. 나는 512.8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단주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전부 사가지고 그거를 사버리고 회사 사버리고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주를 모아서 처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 주를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공유는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지분 복수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예컨대 이 100주를 갖고 있으면 100개의 의결권이 있고 1000주를 갖고 있으면 1000개의 의결권 이게 바로 이 지분 복수주입니다. 지분 단일주라는 것은 한 명의 사업자에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두수주라고 그러죠. 두수주의. 즉, 이 사람이 무슨 말냐면, 한 명의 회사에 있어서 여러 사원 A, B, C, D가 있는데, 자, A는 3천만원, B는 2천만원, C는 1000만원, D도 1000만원. 이렇게 했을 때, 주식회사로 이야기한다면 3대, 2대, 1대 이렇게 의결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A, B, C, D 모두 한 개, 의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두수지라고 하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지분 단일주의라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나중에 이익 분배할 때 이익을 분배할 때 출자 가액 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3대 2대 1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을 나눠줄 때 또는 손실을 부담할 때 이런 식으로 쓰고 의결권에 있어서는 동일한 한 개만 인정된다. 이거를 지분 단일주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주식회사는 어떻다?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의결권이 있다. 지분 복수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권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제 통설 입장에 보면 사원권설이다. 이게 사원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주주가 가지는 사원으로서의 법적주의다. 법적주의이므로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각종의 이 권리나 의무는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기초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원권의 내용은 또 뭐냐면 자격설, 다르게 이런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권, 즉 회사가 사원이 주식을 갖게 됨으로써 회사에 대해서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사원권으로서의 그 권리를 갖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의 종류에는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액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주에 예컨대 100원 또는 한 주에 500원 이렇게 적혀 있는 주식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주식을 액면 주식, 우리 액면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포크할 때 액면가 그대로 올 때는 이 액면에 적혀져 있는 금액 이런 의미입니다. 무액면 주식은 여기 아예 금액이 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의 금액이 정관 또는 주권에 표시되지 않고 단지 주식의 수, 미국에 있어서의 주식의 수,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비율, 유럽식의 그런 것만 표시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상법은 이 액면 주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투법, 간접 투자자산 운용법에 의한 뮤추얼 펀드, 투자사가 이 뮤추얼 펀드입니다. 이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무액면 주식이 발행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우리 상법상 원칙적으로 뭐다?
액면 주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행 주식이 되면 한 주의 금액이 얼마가 없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본은 일주 금액, 액면가, 일주 금액 가격, 금액 곱하기 주식 수 이렇게 했는데 한 주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상법상 액면 주식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기명 주식과 무기명 주식이 있는데, 자, 기명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에 여러분들 이름이 승성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름이. 그러면 무기명 주식은 여기에 이름이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게 무기명 주식이고, 기명 주식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름상의 기재자, 즉 여기 적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명인이 이 주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상법은 기명 주식이 원칙이다. 이게 기명 주식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만 이 무기명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명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언제든지 뭘로 바꿀 수 있다? 기명 주식으로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명 주식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주식에. 무기명 주식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명 주식은 주주 명부에도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주권에도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주주 명부, 주주 누구누구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 누구누구 이렇게 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소집은 통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 주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 관한 주식 이름이 누구고 주소가 누구 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무기명 주식은 주주 명부에도 없고 주주에도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지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공고를 하게 되죠. 공고. 그래서 통지는 2주 전에 하고 공고는 3주 전에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신문에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주총회 소집이 있으니까 주주총회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명 주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주주인지를 알기 때문에 통지를 해야 되지만 누가 주주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기명 주식은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차이점. 그다음에 권리행사 인적사항의 동일성 확인.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주주총장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주주 명부를 꺼내놓고 여러분이 신분증하고 대비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 명부에 여러분 신분증하고 대비를 해서 주주의 명부에 다 기재되어 있으면 주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무기명 주식은 그게 없어요. 주식을. 주주 명부에 여러분들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리 행사를. 이때는 무기명 주식의 주주는 어떻게 할까요? 주권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회사에다가 맡깁니다. 맡기고 내가 주주로서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또 찾아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주주의 인식. 역시 주주 명부에 의하겠죠. 이때는 주권 자체, 즉 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주주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권 자체에 의해서 주주로서 인식을 받고, 그 다음에 주권 불소지 제도. 주권 불소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누가 주주인지는 알겠지만 그 주식을 나는 내가 갖고 있지 않겠다. 회사 네가 맡아달라. 아니면 처음부터 주식을 발행하지 마라. 다만 나의 주주로서 인적사항은 어떻게 해라? 주주 명부에다 관리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명 주식의 경우는 이름이 누구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또는 주식을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주주 명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게 되면. 근데 무기명 주식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주명부에. 주권에 기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주권 불소지돼도 주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다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주주명부에 이름도 없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도 없지. 왜냐하면 주권 불소지를 했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주라고 주장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얼마나 그게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주주명부에서는 무기명 주식에서는 이 주권 불소지 제도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 방법은 교부. 여기서 실제로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둘 다 교부에 의해서 넘겨주는 거고, 자, 입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권의 담보로 잡는 거죠. 여러분들 질권의 담보로 잡을 때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10만원 꾸면서 여러분들이 뭐 맡길 게 없으면 여러분들 시계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 할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넘겨줄 수도 있죠. 여러분
돈을 꾸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내 주식의 담보로 내 채무의 담보로 잡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러한 방법은 뭐가 있냐? 자, 교부에 의한 약식질. 약식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사자 간에 그 넘겨줌으로써 우리 여러분들이 동사 안에서 이게 뭐냐가 인도가 있죠, 인도. 그런 것처럼 이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넘겨주고, 즉 교부에 의해서 약식질을 갖고, 그러니까 쉽게 쉬운 방법으로 주권을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주주명부에다 기재를 하게 되면, 자, 이 주주명부에다가 자 소유자는 나승성인데 여기다가 질권자가 예컨대 국민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 질권자를 여기다 다 등재를 하는 겁니다. 권리자를. 그럴 경우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주주명부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등록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기명 주식은 주주명부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로만 한다? 주식을 실제로 넘겨주는 약식질만 있다. 그래서 등록질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환 가능 여부. 자, 무기명 주식은, 아니, 기명 주식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무기명 주식은 아까 언제든지 전환 주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명 주식과 무기명 주식은 그 주권에 또는 주주 명부에 사람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느냐 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나오는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이 표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타의 방법으로는 기타의 이제 주식의 분류 방법은 유상증주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무상주. 자, 이건 좀 설명드리면 자, 주식이 회사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에. 그래서 A라는 회사가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자, 예컨대 어떤 특정 연도에 장사를 했는데 영업을 했는데 이익이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을 뭘로 합니까? 현금 배당하겠죠. 현금 배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자 주주가 A, B, C, D, E, F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주주들한테 모두 현금을 나눠줍니다. 예컨대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예컨대 5억 이익이 생겼다. 5억 이익이 생겼는데 배당 가능한 이익 금액에서만 배당을 하기 때문에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자본금에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익 금액에서 회사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나머지 이익 금액에서만 배당을 해줄 수 있는데 5억이 생겼다. 5억이 배당 가능한 이익이 5억이다. 그러면 똑같이 B부터 F까지 똑같이 수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동등한 비율에 인해서 각각 얼마씩 1억씩 배당을 해줍니다. 현금 1억씩. 그러면 회사에서 이 자본금이 예컨대 자본금이 100억이다. 이때 5억이 이익에 의해서 배당금을 전부 나가버렸다. 그러면은 현금 배당하게 되면 5억이 전부 나가기 때문에 자본금의 변동이 없죠. 그쵸? 근데 이 5억에 해당되는 만큼을 현금으로 안고 뭘로 한다? 주식으로 배당해준다. 주식으로 배당해주는데 뭘로 해준다? 돈을 안 받고. 왜냐하면 현금 배당한 가능한 이익 금액에서 그걸 배당해주기 때문에 배당을 해준다. 그럼 주식을 주는 겁니다. B, C, D한테 주식을 각각 1억씩 1억에 상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주겠죠. 그러면 자 주식을 주었고 자 여기 5억은 돈이 밖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지가 않죠. 5억은 어떻게 된다?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본금이 105억이 됩니다. 자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자 현금 배당하게 되면 현금이 주주한테 가니까 회사의 자본금은 변동이 없으나마는 무상증자. 자, 무상으로 할 때는 이게 뭐냐면 이익 배당 가능한 금액으로 배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회사의 자본금을 들어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회계상에서 자본금 있고 적립금 있을 때, 자본준비금 있을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죠. 이만큼 빠지고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자본금은 무상주 할 때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이 배당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자본금이 필요해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싶다. 그래서 자본금을 더 늘리고 싶다. 이럴 때는 지금 시중에서 증권거래소에서 한 주에 10,000원씩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회사가 한 주에 10,000원씩을 발행하는 거죠. 10,000원씩을 발행하고 이 주식을 사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왜냐하면 주식을 그 공모를 해가지고 물론 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10,000원에 사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밟는 동안 주식값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30% 할인합니다. 그러면 한 주에 얼마씩? 7,000원씩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000원에 살래 그러면은 먼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권한을 주는 겁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그럼 B, C, D 중에서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살 사람도 있겠죠. 그때 이 사람들이 사겠다라고 하면 7,000원에 사가지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시중에서 10,000원에 팔 수 있다. 거래소에서 10,0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얼마를 이익 본다? 3,000원의 이익을 본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유상주입니다. 아까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은 무상주. 그래서 이런 경우는 5,000원은 뭘로 들어가죠?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2,000원은 뭐죠? 준비금, 적립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2,000원은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주는 거, 돈을 받고 주지 않는 거. 그러기 위해서 유상주, 무상주 구별을 하고요. 자, 구주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처음에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이고요. 신주라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뭐 유상주 됐든 무상주 됐든 이렇게 나중에 이 증자를 위해서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단주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주 미만. 배당을 쭉 하다 보니까 주주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쭉 배당을 하다 보니까 A, B, C, D 이렇게 했는데 B에는 1.1주, C는 3.3주, D는 뭐 4.7주, 뭐 D는 5.8주 이렇게 됐으면 이 소수점 이하 주 이런 것은 단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를 나눠주고 이거는 어떻게 한다? 현금으로 사가지고 현금으로 사람한테 쪼개서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수종의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종의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보통주입니다. 표준이 되는 거죠, 표준. 이것보다 조건이 좋으면은 우선주. 이것보다 조건이 안 좋으면 뭐가 죠? 뭐가 좋죠? 이게 여루주. 또는 후배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수종의 주식을 이제 하는데, 자, 수종의 주식은 이제 우선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 관계에서 먼저 우선주 이제 수종의 주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주로 보통 발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우선주라든가 후배주 이런 뭐 여러 가지 섞은 혼합주 이런 거를 발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다 하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수종의 주식이라는 것은 보통 주식은 모든 주주가 똑같이 보통주는 모든 주주가 동일하게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근데 우선주 이런 거는 특정 주주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주주에게 권리를 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발행은 정관의 기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이 각종의 수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되고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 주식에 대해서 정관에 뭐를 해야 된다? 최저 배당률. 예컨대 이 회사의 우선주에 대해서는 최저 배당률을 5%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식보다 1% 플러스 1%를 더 주겠다. 이건 안 돼.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 최저 배당률을 정해서 주식을 정하는 겁니다. 우선주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우선주가 이렇게 발행되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공시제도의 강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투자자에게 공시를 많이 해줌으로써 이 투자자에게 판단할 수 있는 제고를 중에서 이 상법이라든가 증권거래법은 공시에게 굉장히 하도록 두고 있는데 특히 증권거래법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시는 주식 생략서라든가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서의 그 내용을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주주명부라든가 주권상에도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설립 시에는 발행인 전원이 동일해야 되고 성립 후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이 수정의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자, 우선주라는 것은 우선적 권리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 권리가 있는데 이익이라든가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즉 회사가 나중에 청산을 했을 때 그러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으로 다른 주식보다 언제나 고율의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주식보다 고율의 배당을 받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최저 배당률을 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누적적 우선주가 있고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는데 무슨 의미냐? 자, 우선주가 예컨대 최저 배당률이 5%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가 이 회사가 어떤 특정 연도에 영업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당할 금액이 우선주는 5%만 해주고 나머지 일반 주주, 보통 주주에게 10%를 발행했어요. 여기서 우선주, 이거는 보통주. 보통 주주에게 10%, 우선 주주에게 5%. 이렇게 했을 때 우선 주주라는 것은 보통 의결권이 없는데 의결권 행사가 제한이 되는데 배당을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포기한 대신에 배당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선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주주에게 더 고유리 배당을 해준다고 하면 우선주가 굉장히 반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관에 뭐라고 되냐면 우선주주가 먼저 5%의 권리를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영업이익이 너무나 막대해서 보통주주하고 똑같이 또 참가해서 배당을 더 받는 거, 이거를 바로 참가적 우선주주, 즉 정관에서 정한 소정 비율의 우선 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참가할 수 없으면 뭐다? 비참가적 우선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소정 비율의 우선 배당을 받는 데 그치고 나머지 잔여이익은 모두 누가? 보통주회가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누적적 우선주의. 예컨대 자 올해는 그 장사가 잘 돼서 이렇게 이익을 줬고, 근데 또 그 다음에는 특정 연도는 장사 잘 됐겠는데 그 다음엔 또 장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5%를 못 줬습니다. 예컨대 3%만 주었습니다. 물론 보통주는 배당을 못 줬겠죠. 왜냐하면 우선주에게 5%를 최저 배당률을 준 경우는 5%를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남은 돈이 있으면 보통주주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주주에게 5%도 못 미치는 3%만 줬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주주에게는 돌아갈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3%밖에 안 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그 다음에 또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주주들에게 5%, 우선주에게 5%, 또 보통 주주에게 10%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 3%밖에 배당을 못 받죠. 그럼 차익이 몇 프로입니까? 플러스 2%가, 즉 2%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 부족한 거를 그 다음에 이 전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그 다음에 메꿔줄 수 있는가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메꿔줄 수 있으면은 누적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도의 배당이 소정의 우선 배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 부족액을 후년도의 이익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누적적 우선주. 그 다음에 이때는 그건 그 사람들의 팔자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부족했던 금액을 보존해주지 않는 거, 이것을 비누적적 우선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주는 우선주와 후배주의 표준이 된다. 후배주라는 것은 이익이라든가 이자의 배당 또는 자녀재산 분배에 관해서 여루적, 나쁜 조건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루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이다. 혼합주는 어떤 주에서는 좋고 어떤 주에서는 나쁘고 그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의 주식에 관한 특징에서 주주 평등의 원칙이 예외가 인정된다. 그래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신주인수라든가 주식병합, 소각, 회사병으로 인한 주식변경에서도 특수한 정함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종류주총회. 종류주총회라는 것은 자, 이렇게 보통주총회가 있고 보통 주주들이 주총회에 참석합니다. 근데 우선주는 주총회에 가서 결의할 경우가 없습니다. 결의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은 보통 결의를 가진 주들이 마음대로 변경을 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 종류 주주, 즉 우선주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우선주의 의결권도 필요하다. 그게 바로 종류 주주총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보통은 의결권이 없지만 어떤 특정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의결권이 생기는 거, 이거를 종류 주주총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이 정관의 변경,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어느 특별한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는 그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류 주주총회가 결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거, 이것을 종류 주주총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류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한 때의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가 미칠 때, 자, 기본적으로 종류 주주총회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뭐가 생길 때? 손해가 생길 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주의 인수. 신주의 인수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는 거. 그게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회사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주주가 A, B, C, D 이렇게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 회사가 자본금이 더 필요해서 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사람이 25%, 이 사람이 25%, 이 사람이 25%, 이 사람이 25%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 이제 이게 만주라고 했을 때는 각각 뭐 2,500주씩 갖고 있겠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자본이 더 필요해가지고 돈을 더 증자할 때 예컨대 여기서 또 만주를 또 한다. 만주를 발행한다. 그랬을 때 1,000주만 발행하죠. 1,000주. 1,000주를 발행할 때 이거를 제3자 2한테 줘버릴 수 있다. 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새로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에게 먼저 그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가 인수를 안 하겠다. 그 주주가 주식을 안 사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3자한테 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식은 누구한테 권한이 있다? 기존 주주에게 먼저 주식을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만약에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이 경영자가 이 제3자를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는 주식을 증자할 때마다 제3자한테 줘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주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회사에서 소수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서 배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기존 주주가 먼저 청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먼저 배정을 해주고 남은 게 있으면 제3자한테 배정을 하는 게 즉 신주의 인수 이런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것을 주주의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의 인수라든가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또는 주식 교환, 주식 이전 이런 말들은 좀 어려울 텐데 앞으로 배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요.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해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에도 이 종류 주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식 교환, 주식 이전, 회사의 합병, 분할로 인해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그래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주주에게 이 손해가 끼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이 주총을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자, 종류 주총의 결의 방법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총 수의 3분의 1 이상의 로 합니다. 자, 이때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의결권 주식도 발행 주식 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통의 종류 주총회하고 다르죠. 자, 우리가 일반 보통 일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중에 보통 결의는 어떻게 되죠? 출소한 주주의 2분의 1 곱하기 크게 전체의 몇 분의 1? 4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특별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고 그게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전체. 그렇죠. 그러면 이 특별 결의하고 같이요. 3분의 2. 그래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은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그래서 특별 결의 요건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 주주총회 결의의 흠결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취소 사유서냐 무효 사유설이냐 결의 불발효 부동적 유효설이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 주주총회라는 거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의 주식이 있을 때 어떤 특정한 결의사항에 회사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떤 특정한 종류에게 불리함이 있을 때 그 종류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종류 주주총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 일반에 대해서 주식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주식의 종류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종의 주식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주식 일반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